GDP 쇼크 터졌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요. 지금 속보치가 나오고요.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달랐습니다. 예. 당초에는 마이너스 0.3%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속보치에서는 나왔는데 잠정치에는 마이너스 0.5%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확정치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충격이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속보치나 잠정치나 확정치 세 번 발표가 되는데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제성장률, GDP, 국내 총생산이 속보치하고 잠정치하고 확정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고 경제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성장률이 세 번에 걸쳐 발표할 때마다 똑같은 지표가 다르게 계속 나온다는 것은요. 지금 일본 경제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입니다. 지금 1, 2, 3월이 1분기고 4, 5, 6월이 2분기인데 이게 4, 5, 6월도 이게 V자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V자 반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게 토요타거든요. 토요타 자동차 품질 부정이 지금 아무래도 소비와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것이 2분기에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다가 환율까지도 슈퍼 엔저가 되니까요.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물가가 폭등이 아니라 일본에 사시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갑을 닫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 완전히 쇼크가 됐다는 뜻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나빠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수출이 엔저가 됐다고 해서 이게 강력하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역 수지를 보면 여전히 적자입니다. 상품 수지는 흑자거든요. 그것도 많이 흑자예요. 상품 수지는 이게 무역 수지에다가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해외에다 수출하는 상품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해외 공장에서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까지 다 합쳤을 때는 상품 수출입니다. 이게 상품 수지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외 공장에서 실제 현지 수출하는 것은 이게 슈퍼 엔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 나라 물가, 그 나라가 달러를 쓰면 그 나라 달러에 대한 상황이 되는 거고 엔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경제가 지금 슈퍼 엔저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지금 떨어지긴 좀 떨어졌습니다. 7월 12일 현재 157.86엔까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지난 7월 3일에 161.68엔이었거든요. 달러당. 이것은 말입니다. 1986년 12월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장은 이제 달리 생각하는 거죠. 일본이 이거 진짜 심상치 않은데 이러다가 일본발 아시아 경제 위기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성장률이 0.7까지 떨어지니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어떤 투자 심리가 엔달러 환율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일본은 돈 풀어서 지금 어떻게 하든 슈퍼 엔젤을 잡으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푸는데도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5월 29일까지 무려 말입니다. 622억 7천만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잠깐 잡히는가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4월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158.3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4월 26일에. 그런데 7월 3일에 다시 161.68까지 68엔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게 돈 풀어도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풉니다. 7월 11일에 지금 일본 정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요. 적어도 3조엔 많으면 4조엔까지도 나옵니다. 4조엔까지 이미 일본 정부는 시장에다 달러를 풀었다는 거예요. 190억 2천만 달러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200억 달러 이상을 또 풀었다는 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예상보다 원엔 환율이 안 잡히잖아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히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제 위기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두려워합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금리 인하, 금리 인상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경제가 1분기에 마이너스 0.7까지 꼬꾸라졌어요. 게다가 2분기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V자 반등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7월에 금융정책결정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못 올립니다. 테이퍼링을 확실히 할 거예요. 테이퍼링은 월 한 6조 엔대의 채권을 사들이다가 이제는 5조 엔대의 채권을 사들인다. 1조 엔을 줄이겠다. 이것은 할 것 같아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 테이퍼링. 이거는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도저히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물가를 못 잡는다. 물가를 못 잡으면 고물가가 지속된다. 고환율이 지속된다. 이 말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될 겁니다. 그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역사적 엔저의 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이 되어버렸습니다. 엔저가 되면 일본 수출에는 영향을 그만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엔 환율도 결국은요. 이게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고 엔화가 약세를 이어지는 게 앞으로도 한참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참 좋지 않고요. 만약에 일본발 아시아 경제 위기가 만약에 터진다. 이게 터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엔캐리 자금이 아시아권에는 많이 번져 있고요. 그 자금이 철수되거나 회수되는 것. 엔화가 지금 계속 떨어지면 팔 거란 말입니다. 회수되는 것이 점점 커진다면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목에 일본 경제가 1분기에 꼬꾸라지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슈퍼엔저는요, 일본 경제의 큰 성장의 어떤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저성장의 늪으로 끌고 가는 악재 중의 악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은요, 어쩌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닐까. 여기서 만약 살짝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본발 경제 위기라는 게 펑 하고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 일본은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일본은 워낙 센 나라라서 안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것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지금 일본은요, 쉽지 않고요. 엔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요, 지금 엔화를 투자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텐데 이게 결국 말입니다. 장기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것 항상 귀담아 들어서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 넉넉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체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나쁘다.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위기를 잘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